자, 안녕하세요. 차파인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천안에 와 있습니다. 남천안 중고차 매매단지에 왔고요. 옆에 있는 더뉴 K7의 구매 대행하러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구매 대행을 좀 신청해 주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레이 터보 차량으로 한 750만원에 차량을 구해달라 했는데, 며칠 뒤에 레이 터보 포기하시고 한 800만원 이하로 준대형급을 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건이 하나 붙은 게 2013년 이후에 그랜저 HG나 옆에 있는 더뉴 K7을 타고 싶다 말씀하셔가지고, 옵션도 괜찮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좀 있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주행거리가 좀 짧은 더뉴 K7을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 옆에 있는 더뉴 K7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자면, 가장 큰 자랑거리가 789만원입니다. 이번 차량 신차 금액이 약 4천만원이 좀 안 되는데요. 789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주행거리가 많냐? 그것도 아니고 주행거리가 16만 2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옵션이 낮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3.0 프레스티지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전자식 슈퍼비전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고요. 진짜 멋있거든요. 그 다음 순정 내비게이션, 전자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토프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까지 되어 있고요. 뒷유리에는 전동 커튼이 있고 썬루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옵션 진짜 많은 차량인데 789만원. 아무리 많은 단점이 있더라도 789만원이면 구입할 만한데, 그래도 점검은 해봐야 되겠죠. 하체 상태랑 소부 상태 확인할 거고요. 시운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 웬만하면 그냥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차파인 최부장의 더뉴 K7 구매 대행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파인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인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인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남천안 자동차 매매단지에 왔고요. 오늘 구매 대행할 790만원짜리 더뉴 K7 차량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 머플러 부식이 딱 있죠. 큰일 났다 싶겠지만, 다행인 게 어떤 거냐면, 참 다행인 게 멤버 쪽에 부식이 많이 없습니다. 로우암의 볼이나 아니면 로우암을 잡아주는 볼트, 쇼버의 볼트, 이런 부분에는 부식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바깥쪽의 부식은 기아차답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엔딩 머플러랑 이번 머플러 연결 부위에도 그렇게 부식이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해져서 빵꾸가 난다 하면 그때 머플러 교체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보시면 쇼바 터진 데 없고요. 자, 어시스트암도 괜찮고요. 반대쪽 어시스트암 보시면, 자, 반대쪽 어시스트암도 한 곳으로 치우친 게 없습니다. 어시스트암이 제일 잘 나가는데 이 차량이 괜찮습니다. 자, 트레일링암 볼도 마찬가지 크랙이 없죠. 자, 이번 차량은 옵션이 HI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차고 높이 조절 센서까지 있습니다. 순정으로. 자, 뼈대 부분 보시면은 하체 쪽에 사이드나 아니면 뼈대 부품에는 부식이 없습니다. 차체에는 부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차값이 좀 싸잖아요. 더뉴 K7의 풀옵션짜리 차량인데 거의 780만원이면 진짜 싸게 나온 거거든요. 자, 앞쪽에 보시면 거미줄이 반겨주고요. 자, 쇼가 터진 데 없고, 자, 타이로드 엔드나 아니면 등속 조인트, 또 로우암 괜찮고요. 자, 로우암 한번 교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로우암 볼에 있는 크랙도 안 보입니다. 로우암은 굉장히 짱짱한 모습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엔진을 봐야 되겠죠. 자, 엔진 프론트 케이스를 포함해서 엔진 헤드나 아니면 로커암 카바 가스켓에 누유가 없습니다. 이번 차는 누유수를 한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실리콘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프론트 케이스를 수리한 흔적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반대쪽에 등속 조인트 안쪽 터진 데 없고요. 등속 조인트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자, 미션 쪽에 보시면 미션 오일 누유가 없습니다. 앞쪽에 미션 오일팬도 마찬가지고, 자, 라지에이터에서 꼽히는 부동의 호수도 말짱합니다. 라지에이터는 교체한 흔적이 없네요. 앞쪽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고요. 자, 차량 앞쪽으로 해서 앞에 엔진 헤드도 보이는데, 이게 엔진 헤드 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쪽에 누유가 없다는 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타이어는 한 대분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말에 만들어져서 2017년에 꼽았고요. 이제 5년 된 타이어가 앞뒤로 다 꼽혀져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이제 30% 미만으로 남아 있고요. 자, 앞 타이어도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갈 것 같은데 1년 안에는 교체 주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앞쪽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이상, 뒤쪽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 절반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한 2만 킬로까지는 가니까 브레이크 라이닝 2만 킬로 뒤에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외관 하부 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수리를 안 해주셨어요. 플라스틱 부품이거든요. 철판이 아니라서 녹은 안 쓰겠지만 그래도 보기는 약간 싫은데 아래쪽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 차량은 저렴하잖아요. 780만원 정도, 이 정도 흡니다. 저라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엔진룸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16만 킬로 정도 주행했는데요. 소모품이 얼마나 잘 교체되는지 볼게요. 우선 부동액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부동액 양도 충분하고 부동액 색상도 좋기 때문에 특히 부동액 호수가 한번 교체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게 팽팽하게 불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본 것도 없이 깔끔하고요. 부동액 누유 안 보입니다. 아래쪽에 하부 호수도 보이네. 하부 호수 쪽도 부동액 괜찮고 위쪽이 뜨거우면 아래쪽도 뜨거워야 되는데 아래 위로 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썸머스탯이나 부동액 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 볼 수 있고요. 자, 이번 차량의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 교체를 굉장히 꾸준히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되어 있는데 교체한 지 1000km도 안 타셨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한 4000km 정도 타시고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미션 오일은 20만 km 때 교체 받으시고요. 자, 3.0이라서 앞에 3개, 뒤에 3개, V6로 된 6기통짜리 차량입니다. GDI 엔진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우선 벨트 한번 교체를 하셨습니다. 한 3, 4만 km 정도 되신 것 같고 베어링도 교체가 되어 있고요. 자, 발전기인 알터네이터도 교체를 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 맞게끔 모든 소모품이 거의 다 교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로커 카버 쪽에 누유 없고요. 자, OCV라고 오일 컨트롤 밸브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뒤에 한 개, 앞에 한 개, 이렇게 해서 자, 아래쪽에서 봤던 것처럼 이 차량은 예전에 누유가 한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누유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관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더뉴 K7이고요. 2012년부터 이렇게 외관이 바뀌어서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2.4랑 3.0이 있는데 이번 차량은 3.0 가장 높은 등급인 프레티지 스페셜 등급입니다. 자, 범퍼에 보시면 앞에 동그란 게 두 개 있죠. 이게 전방 센서고요. 옆에 타이어가 지금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순정 타이어입니다. 자, 이런 데 보시면 약간 찍힌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움푹 들어갔는데 크게 표시는 안 나고요. 자, 뒷범퍼 보시면 약간 싼 곳에서 도색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디텐더가 반짝거리는데 광이 약간 주고 찬 톤이, 그래서 다음에 혹시 누가 뒤에서 박아주면 좋은 곳에서 좀 광빨 나게끔 도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상태로 타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는 사고 흔적이 없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이 고였다거나 곰팡이 피었던 흔적 없고 트렁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조수 쪽인데요. 조수석 쪽에는 여기 문콕 하나 있고, 이 두 개의 문콕이 있네요. 옆에 보시면은 앞쪽에도 문콕이 하나 있습니다. 하체 쪽 스태프에도 긁힌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흠이면은 그냥 이 차 사셔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내에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메모리 시트입니다. 메모리 시트 작동 상태 좋고요. 옆에 보시면 함께 전동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아래 위로 앞 뒤로 자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스타트, 이게 전자식 계기판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K7에는 여기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 옆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준비 중인데 후방 카메라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좋고요. 후진기에 놓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하향되면서 아래쪽 주차선까지 다 보이게끔 후진 하향 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좌우 독립 프로트 에어컨인데 좌측과 우측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풀 옵션.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버튼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 쓸 일이 없고요. 전방 센서, 온오프 버튼, 열선 핸들 나오고 있고요. 자, 뒷유리 전동 커튼은 직접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면 이상 없는 겁니다. 자, 앞좌석 통풍 시트인데 이제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통풍 시트 3단으로 하면 엉덩이 안마기능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서 팬이 도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2단으로 조정하시면 좀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열선 시트 다 되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케이 작동되어 됩니다. 자, 오토 홀드는 있으면 좀 편한 기능인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뒤에 놓고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오토 홀드 걸려 있으면 브레이크를 떼도 뒤에 놓은 상태에서 차가 앞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대신에 엑셀을 밟으면 풀리면서 나가고 다시 브레이크, 다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좀 발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하는 게 오토 홀드입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작동 잘 됩니다. 자, 에어컨 틀었을 때 담배 냄새가 안 나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담배 흔적도 없죠. 자, 근데 여기 담배 자국이 하나 콩 있습니다. 자, 그저 웨더 스트랩 벌려서 얘를 떼려면 떼지거든요. 그래서 새 부품 넣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좌우로 약간 흔들어 보면 이제 떡떡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쪽에 있는 플렉시블 커플링 문제입니다. MDPS 고질병인데요. 이번 차량이 2013년식이라서 플렉시블 커플링 무상 교체 가능합니다. 가까운 오토큐나 기아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소리 들어보시고 플렉시블 커플링을 무상 교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소리 나는 건 거의 다 잡힐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도 안심하셔도 되고 뒤에 오토레이트랑 오토 와이퍼 789만원에 이 모든 옵션을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왔습니다. 약간의 오염이 있는데 뭔가를 흘렸던 흔적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죽 시트 까짐이 없습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열면은 15V 아울렛 다 들어가 있죠. 자, 앞좌석에 가죽 시트 괜찮고요. 자, 센터 콘솔 박스는 아니면 대시보드 패널까지 마감재에 까짐이나 터짐이 없습니다. 깔끔하고요. 만약에 제가 레이 터보냐 아니면 이 W K7이냐 놓고 고민을 한다면 고민 없이 그냥 이 차량을 해야 되겠죠. 옵션이 장난이 아니니까. 자, 레이 터보 신차 금액 1600만원.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이 이 내용은 총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뉴 K7 구매 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 대행 시청해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레이 터보의 신차 금액이 비싸봤자 1,7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번 차량은 거의 4,000만원이 되는 신차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레이 터보도 꽤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750만원짜리 레이 터보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레이 터보 시작 금액이 800이 다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좋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레이 터보의 2015년식 전후로 그냥 10만 킬로짜리 차량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 더 뉴 K7은 789만원에 16만 킬로 옵션 아까 보셨죠? 이 정도 차량을 사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비 물론 차이 나겠죠. 근데 레이 터보가 그렇게 연비가 좋느냐? 고속도로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 터보 연비 진짜 별로입니다. 11km에서 13km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중형차 끄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연비를 잡아먹거든요. 레이 터보를 비하하는 거 아니지만 이번 더 뉴 K7이 그만큼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는 거. 다음에 혹시 이런 차를 또 구해달라 하시면 다시 구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나온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다? 이번 차량 구입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핸들이 약간 까지고 외관이 약간 찍혀있고 머플러 약간 부식돼 있고 이제 타이어가 다 됐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값 대비 옵션이나 차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이번 차량 구입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자, 차파는 최부장은 천안에서 더 뉴 K7 구매 대행을 마무리하고요. 또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 점검한 다음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파는 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